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지금 비장한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유도 반드시 대선에 본선에 나가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뭔가를 알리고, 즉 국민들 계몽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계엄을 통해서 계몽을 시도했다면, 그리고 상당 부분 젊은 세대를 일깨웠다면, 황교안 총리는 그 5년 동안 말이죠, 정말 광야에서 싸우면서 많이 찢기고 터지고 정말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싸워왔는데, 아마 그거에 활용점정을 찍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말이죠, 더 불 댕겨서 황교안 총리가 얘기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황교안 TV 여기를 통해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선언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선언서. 부정선거 바로잡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세력과 싸워왔던 이곳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은 제가 긴 세월 동안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며 부정선거를 막아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애국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온 곳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다시 열겠습니다. 둘째, 체제전쟁 광풍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바람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직을 걸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불법 체포, 불법 구속까지 됐다가 결국엔 탄핵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는 다 무너졌습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인 선거리는 사법부와 한몸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이나 증거 채택도 대부분 기각한 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가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셋째, 나는 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종북 좌파의 광란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던 2019년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른미래당 등 대부분의 우파를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파를 모두 통합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수를 성찰하면서 그 이후로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를 지켜내는 것은 오직 정통 우파 세력이라고 외쳐왔습니다. 넷째, 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가? 여러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를 음모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안에도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제가 탈당을 하는 이유는 이 당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결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무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길은 순수하고 정의로운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가? 이제 저는 윤 대통령이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의 발목 잡혀 끝내 완수하지 못한 그 부정선거 척결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던 곳,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이곳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절대로 자유민주 진영이 분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선관위 그리고 법원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돌려놓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정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자리만 탐합니까? 왜 안락한 삶만 선택합니까? 왜 선관위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제가 꾸려나갈 선거 캠프는 비전과 기회가 있는 캠프, 행동하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가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과 싸우면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초인류 정상국가로 세워가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왜 황교안인가? 이제 왜 제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 하는지, 왜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다시 세워내야 합니다. 둘째, 저는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당대표까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책임자 역할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본 사람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우 필요한 위기 극복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입니다. 어묵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며 흔들리던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선거 끝나자마자 인수위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시작됩니다. 시행착오를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해봤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 저는 성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법무장관 시절 반국가 세력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아내고 오늘날까지 국가보안법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넷째, 저는 반국가 세력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표적이 됐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간첩들에게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세워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고 하는 지령을 내렸던 사실이 국정원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15 총선 결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민당에 스며든 북한 추종 세력들, 좌파 카르텔과 싸워왔고 민노총, 정교조 등 그 지도부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세력들과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싸움의 상대는 바로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결국 공산국가로 갑니다. 저는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에도 14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부리는 그 끝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저는 늘 먼저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시절 처음으로 9명의 청년 대변인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장관 시절에는 첫 여성 검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읍면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혁신과 새로운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늘 그랬습니다. 여섯째, 저는 국민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황해도 피난민이셨던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시며 어렵게 저와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도시락이 필요했던 시절 때로는 도시락을 못 사갈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의 패배를 뼈아프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도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부지부 사건으로 인해 구치소에 계신 청년 애국자분들을 접견하고 왔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이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라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석방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곱째,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초일류 정상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저와 함께 부정선거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 초일류 정상국가로 세워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넓고 편한 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훗날 자녀들에게 또 그 아들, 딸들에게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너희가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 2025년 4월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강한 나라,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척결운동, 이를 본받아 대한민국을 초일류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황교안 전 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금 대통령 출마의 별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그대로 한자 빼놓지 않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황교안 전 총리도 자유보수대연합의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따로 무속으로 나가면 분열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열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분열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국은 표를 몰아서 결국은 우리 자유보수대연합에 융성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부정선거 못하게 하려고 따로 지금 본선까지 지금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랄이 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대통령 되겠다는, 물론 나가는 이유 다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돼서 자유보수대연합이 하나로 된다면, 즉 우리가 황교안 한 사람으로 단합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때도 분열시켜서 표를 잃게 하진 않을 뿐입니다. 어쨌든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이 지금 전 총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두가 미랄이 돼야 됩니다. 미랄이 돼야 됩니다. 황교안 전 총리 탈당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한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통진당 해산하는데 14년 걸렸다. 나를 미친놈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밝히겠다. 어쨌든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강실업 TV입니다.